SPEC 스펙. 제로. GAONCDO 정보. 제로. 그게 바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차이나 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한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끔씩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는데 네. 하필이면 그날 약속이 잔뜩 잡혀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꼭 그런 날 잡혀있는 약속은 좀 오래전에 잡아있던 약속인 경우가 많아서 취소하기가. 취소하기도 애매하고.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우리 둘이 좀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활기차게 저희가 오늘 페이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페이쌤, 니하오. 니만好. 저는 아까 두 분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줄 알고 너무 심쿵했잖아요. 아니에요. 네. 심쿵하셨다고요? 네, 심쿵심쿵. 왜냐하면 저는 여기 차이나코드 오는 길이 가장 에너지 넘치고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설레이는 날이거든요. 야, 혹시 네. 페이쌤은 직장인 처세술 갑, 에너지 갑인 것 와이 같습니다. 라오반. 네. 근데 이분 또한 에너지가 아주 만만치 않으십니다. 한경 씨 잘해주셨습니다. 네, 언제나 맑은 환칭입니다. 반가워요. 진짜 역시 우리 한경 씨 늘 업되는 것 같아요. 네. 아침 도대체 뭘 드시길래? 먹고 오긴 했는데 특히나 차이나 코드 오면 없는 힘도 정말 나서 제 에너지와는 차이나 코드인 것 같아요. 뭐爱中国미 이쪽도 만만치가 않네. 네, 페이쌤이랑 한경 씨 보니까 저도 의욕 충만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짜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원래보다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광주朋友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今天5月26号. 와우. 오늘은 5월 26일이에요. 그리고 今天星期五.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방송 날짜가 금요일이라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취준생들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이제 힘들게 공부하고, 같이 네. 공부하고 다 했는데 오늘 조그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방송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중국인들도 저희랑 같은 마음일까요? 네, 그럼요.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이제 금요일이 기다리는 건 뭐 만국 공통이 아닐까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을 싱치우라고 배웠는데요. 이건 말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후라이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후라이데이. 영어로 금요일이 프라이데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어로 후라이 그러면 복이 오는. 아, 복복자에 올레자를 써서 후라이데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금요일 손꼽아 기다린다는 의미겠죠. 아 그럼 혹시 월요일 날도 막 좀 복이 안 온다는 있어 월요일은 망데이. 망데이? 바쁜 날. 원래 먼데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망데이. 망데이 와 진짜 재밌다. 네. 프라이데이는 잘해. 후라이데이, 후라이데이, 맞아요. 그리고 먼데이는 네, 망데이. 망데이. 재밌네요. 프라이데이 하니까 왠지 우리 차이나 코드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뭔가 좀 자랑스러운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큰 행복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오늘은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중국어 공부해 볼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요일을 묻고 답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네네. 자, 우선은 그것부터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까먹기 전에 자 네. 먼저 한번 요일을 묻는 것부터 해볼 텐데요. 요일을 물을 때는 무슨 요일이야 하지 않고 몇 요일이야라고 묻거든요. 네. 그래서 싱치 떠올리고 지 떠올린 다음에 자 오늘이랑 한번 합쳐볼게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라고 질문하시려면 아, 찐텐 싱치지. 그럼 내일 무슨 요일이야? 민텐 싱치지라고 쓰면 되고요. 싱치지라고 질문 받았으면 답변할 때는 지 자리에 숫자만 쇽쇽쇽 넣으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쉬우니까 같이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월요일부터 시작. 싱치, 싱치, 싱치2, 싱치3, 싱치2, 싱치2, 싱치3, 싱치4, 싱치5, 싱치6, 싱치4, 싱치5, 싱치6. 그리고 일요일에는 하늘을 한번 보자. 싱치티엔 하시면 되겠습니다. 싱치티엔까지. 이거 너무 시시하고 쉬우니까 그러면 요일이 들어간 문장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시작. 今天星期五. 오, 찐티엔 싱치우. 립싱크 하시는 분 계시네요. 우라고 했습니다. 네, 찐티엔 싱치우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금요일에 출근해요. 아, 我们上班 금요일에 我们星期五上班. 上班. 네, 我们星期五上班. 우리 금요일에 출근해요 라는 표현이고요.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 금요일에 출근합니까? 아, 그럼 닌 닌 星期五上班吗? 와, 샹빤마 맞아요. 니 싱치우 샹빤마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도 간단하게 봤었는데요. 좋아하는 게 뭐였죠? 喜欢. 시환.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금요일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요 중국 미마니까. 프라이데이니까. 중국 미마가 있어서. 중국 미마. 네, 프라이데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 미마가 있으니까. 눈치가 매일 눈치 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월요일이 싫어요. 아, 我不喜欢 싱치 좋아요. 그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줄리아 씨는 항상 질문을 받았을 때 아를 길게 하시면서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신 금요일에 출근합니까? 아, 그럼 닌 저는 월요일이 싫어요. 아, 我不喜欢 그런 것들은 무조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경 씨한테 무슨 일 좋아하는지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아, 아, 你喜 니 欢 시환지, 星期几 자, 두 분이 합쳐볼까요? 역시 둘이 니 시환 맞아요. 시지. 함께 다니셔야 돼요. 我喜欢星期六. 아, 한경 씨는 뭘 좋아하는지. 토요일. 좋아하신다고? 네, 맞아요. 네, 토요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싱칠리오. 아, 네. 금요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금요일도 좋아하고 토요일은 조금 더 좋아하고. 네. 하예 메이오 눈치. 우리 다 눈치 없는 걸로. 네, 엄마 메이오 눈치. 老师今天我们学什么 와, 이게 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면 슈에. 자,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해서 요일 배운 게 쉬웠다, 요일 배운 게 좋았다, 뭐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좋다, 싫다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오늘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통해서 서로 취향도 좀 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저번에 좋아한다 배웠잖아요. 그럼 네. 이번에 좀 약간 혹시 어제 했던 요리를 다시 한번 대표하는 아닙니다. 그런 느낌 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기억나요. 좋아한다, 시환. 喜欢, 또 안 좋아한다, 不喜欢. 시환. 이걸 시환.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 방범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줄리아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자, 그렇다면 我喜欢中国密码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뭘 좋아하는지, 我喜欢中国密码. 그러면 시환이 들어간 문장 중에 좀 근사한 걸로 우리 한경 씨가 한 문장 근사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我喜欢咖啡. 카페 뭘 것 좋아요. 같아요? 카페? 我喜欢咖啡. 카페 뭘 것 좋아요. 같아요? 카페? 카페 좋아해요. 커피 맞아요. 커피. 커피를 좋아한다. 네, 그러면 우리 한경 씨가 딱 주신 그 문장 가지고요. 시환 여러 가지를 응용하는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문장부터 다시 같이 복습해 볼 텐데요. 나는 커피를 좋아해라고 하려면 중국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 그다음 목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我喜欢 카페의 구조로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전 진짜 커피 안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럼 我不喜欢 카페. 맞아요. 하나를 알려드리면 두 개를 하시는 我不喜欢 카페.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저도는 아, 어떻게 아. 해요? 아, 맞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뭐뭐도라고 하려면 예 쓰면 돼요. 아, 예. 근데 너도 예. 너도 예, 예. 예. 근데 같이 하니까 나도니까 좋으니까. 我也我也我也不喜欢我也 그러면 너도라고 하려면 你也 니에마. 你也是吗? 니에시마. 너도 그래라고 물어야 되니까 아. 당신도 그렇습니까? 아, 你也是吗? 너도 그러니? 我不喜欢咖啡. 그래서 你 니에 也是吗? 시마. 혹은 你也不喜欢吗? 你也不喜 너도 欢 안 좋아하니? 라고 아, 물을 수 你也不 있어요. 喜欢吗? 그러면 你也爱我吗? 라고 하면 你也爱我吗? 너도 너 나 좋아해? 사랑하니? 그렇죠. 근데 이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하니? 你也爱我吗? 이렇게 묻는 거죠. 아.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我也안 좋아요. 不喜欢 무엇이? 카페. 네, 같이 해볼게요. 我也不喜欢 카페. 좋아요. 我也不喜欢 줄리안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네요. 我也不喜欢 카페. 我也不喜欢咖啡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저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를 한번 말해볼게요. 네. 네. 어떨까요? 알 저 수고 있죠. 페이짱 그렇죠, 붙이면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我非常喜欢咖啡. 오, 我非常喜欢咖啡. 네, 맞아요. 진짜 좋아요. 我非常喜欢老师非常喜欢老师 와, 100점, 100점. 我非常喜欢老师.我非常喜欢老师.我非常喜欢신지이 우리 싱치 우라고요. 신지우 헷갈렸어요. 신지우 끝까지 네. 메이오 눈치.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넣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면은 부타이를 넣으면 되는 거죠. 아직 기억하세요? 네, 보타이를요? 기억해요.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커피 좋아하세요 했는데 아니요 그러면 조금 상대방이 머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른 걸로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때 我不太喜欢咖啡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我不太喜欢咖啡. 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我不太喜欢 싱치 저는 월요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싱치. 네, 我不太喜欢你 나는 당신이 그다지 되게 싫은 건 아니지만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我不太喜欢你 이렇게도 쓰실 수 있죠. 네, 不太를 넣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좋아하는 게 뭐였죠? 喜欢. 그렇죠. 我喜欢咖啡. 카페 뭘 것 좋아요. 같아요? 카페? 카페 좋아해요. 저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를 한번 말해볼게요. 我非常喜欢咖啡. 오, 我非常喜欢咖啡. 네, 맞아요.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른 걸로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때 我不太喜欢咖啡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我不太喜欢咖啡. 그러면 전 진짜 커피 안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럼 我不喜欢咖啡 맞아요. 이 시환을 주인공으로 데리고 온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시환은 좋아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네네. 자기도 동사면서 뒤에 또 동사를 받기도 해요. 어떻게 네? 쓰이냐면 나는 커피를 싫어도 되지만 나는 커피 마시는 게 싫어.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我 그렇게? 不太喜欢喝咖啡 이렇게. 아. 허가 마시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해당 동작을 하는 걸 싫어해라고 그것을 말할 수도 싫어한다?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줄리아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커피 맞아요. 자체가 막 너무 싫은 게 아, 아니라. 그런 거 아니죠. 커피 앞에 있으면 뭐 때리고 싶고 그런 네, 거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커피 마시는 걸 즐기지 않는 네네. 거니까 我不喜欢喝咖啡라는 동작을 싫어하는 거죠. 네, 我不喜欢喝咖啡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간단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我不喜欢喝咖啡 맞아요. 바로 외울 수 있겠죠. 我不喜欢喝咖啡. 그러면 두 분 너무 잘하시니까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괜찮으실까요? 레벨 2. 좋아요. 도전! 레벨 2 가보겠습니다. 제가 따따란. 한번 문장을 말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你喜欢什么咖啡?你喜欢什么咖啡? 아, 너 어떤 종류의 커피 좋아하냐? 선호가 있으니까. 시험마다 있으니까. 네. 什么? 대단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잘 기억해 주세요. 네. 你喜欢什么咖啡라는 문장을 잘 기억해 주세요. 뭐 카페. 그럼 제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 건데요. 你喜欢什么菜? 차이? 차이는 차. 차이는 그건 차고요. 차이는 요리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你喜 너 欢什 어떤 么 요리 菜? 좋아하냐? 맞아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你喜欢什么菜? 네. 아. 그러면 차이가 요리니까 네. 줄리안 씨 응용 한번 해볼까요? 차이가 요리면 한국 요리는 뭘까요? 한국 차이. 와, 그럼 중국 중국 요리는? 차이. 중국 차이. 벨기에 요리는? 미리시 차이. 맞습니다. 그럼 질문해볼게요. 你喜欢什么菜? 아, 我我喜欢喜欢韩国菜. 한국 차이. 我喜欢比利时菜. 맞아요. 我喜欢차이. 전 요리를 다 좋아해요. 네. 라고 쓸 수 있겠죠? 네. 빌라 씨가 응용력이 좋으니까 你喜欢中国什么菜? 我喜欢火锅.
火锅. 버거 차이? 아, 그럼- 버거 햄버거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 버거. 버거. 감자튀김. 예. 버거. 그리고 저희 회식할 때 피디님 좀 참고하시라고. 아셔야겠다. 네네, 워시안 중요하네요. 삼겹살, 워시안 페이창 삼겹살, 非常喜欢. 페이창 시완 삼겹살. 네, 피디님 非常喜欢 삼겹살. 보민 씨는 취향을 말씀하셨고요. 삼겹살은- 我也非常喜欢 아. 우화로. 우화로? 이게 바로 말씀하신 삼겹살이에요. 아. 우화는 5개의 꽃이 있는 고기. 아, 근데 원래 아주 그냥- 삼겹살이잖아요. 오겹살 아, 아니고. 마블이 5개가 있나 봐요. 이게 아름다운 마블이 5개 정도는 피워줘야 삼겹살이죠. 네. 우화로. 我喜欢 우화로. 근데 저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예. 我也喜欢 우화로. 우화로. 맞아요. 자, 이제 회식 메뉴가 정해졌으니까요. 줄리안 씨는 카드 들고 같이 갑시다. 예? 아, 카드 들고 원래 회식이라는 게 법인카드. 복스카. 네, 복스카. 회사 예. 카드로. 저 아직까지는 좀 그거 안 돼서. 네. 줄리안 너, 你呢?你喜欢什么菜? 我也喜欢 오하로. 와, 우화로. 우화로. 만장일치로 그러면 됐네요. 네.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 메뉴는 정해졌네요. 네. 아, 그런데 쌤, 라오스, 我们不喜欢 퀴즈. 아, 不喜欢吗?不喜欢 퀴즈. 不喜欢吗？今天也有 퀴즈吗? 今天有 퀴즈. 아, 没有. 왜냐하면 我喜欢, 我非常喜欢 퀴즈. 아, 너무 네, 좋아하시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부타이 시원 근데 퀴즈. 오늘은요, 오늘의 퀴즈는 일반적인 중국어 퀴즈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朋友로서 네. 네, 좋은 관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 황바오메이가 무엇을 시환하고 무엇을 부 시환하는지 좀 알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 뒤에 아, 뭐야? 이런 걸 좀 숨겨가지고 왔어요. 아, 귀여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볼 수 있게 시환하면 이거를 부 시환이면 이걸 들어주시면 되고요. 와. 네, 그리고 두 분께서는 중국어로 황바오메이가 뭘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녀는 줄리안을 정말 좋아한다. 다 페이창 시원 줄리안. 그는 한국 요리를 좋아한다. 他喜欢韩国菜，他不喜欢黄毛梅。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아, 그녀는 줄리안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아, 네. 정답을 미리 공개하시면 안 되죠. 네. 부르기 싫어지네요. 아니, 하실 수 있어. 그녀는 줄리안을 좋아한다. 어떻게 할까요? 다 시환 줄리안. 삐. 이게 오 들었죠? 네, 그렇죠. 오 들었죠. 아, 네, 그렇죠. 시청자와 우리들만의 비밀인데 그러면 네. 그녀는 줄리안을 정말 좋아한다. 네. 맞아. 정말 안 붙여서 그랬구나. 맞아요. 다 페이창 시환 줄리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오 들었네요. 그럼요. 또 오 들었죠. 그러면 그녀는 차이나 코드를 좋아한다. 다 시환 차이나 미마. 중국 미마죠. 중국 미마. 他喜欢中国密码. 다 시환 중국 미마. 맞아요. 그녀는 중국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 물어보기 위험한데요. 네,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잘 못 다 알아듣고 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 부타이. 다 부타이. 부타이 중국어 라스. 시환. 중국어도 라스. 不太喜欢 다 汉 부타이. 语. 다 부타이 시환. 한위도 라스. 네, 맞아요. 我喜欢老师。 넘어오지 않죠. 그리고 한위더 라오스 하지 않고요. 그냥 한위 라오스. 한위 그리고 라스. 중국어의 선생님 하지 않고 중국어 쌤 하잖아요. 똑같아요. 네. 他喜欢汉语老师我也喜欢黄宝美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해볼까요? 이거 저도 잘 몰라요.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 부타이 시환 카페. 어때요? 他不太喜欢. 不太喜欢 니不太 카페. 喜欢 카페마.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잘 맞네요, 하네요. 저희. 네, 잘 맞네요. 그리고 대부분 다 맞춘 것 같아요. 네, 저도 카페 안 좋아하고, 저도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차리도 좋아하고, 저도 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거의 공통점이 많네요. 완벽하네요. 완벽하다, 완벽해.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줄리아 씨의 취향을 한번 알아볼까요? 바꿔서. 네.
이번에는 얼마만큼 리울리한가 유창한지에 유창한가. 대해서 큰일 났다. 보겠습니다. 네. 리홀이라 그러니까 러블리한지. 러블리한지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리울리도 그럼요. 중요하고 러블리도 중요해요. 그럼요. 네, 첫 번째 문제. 그는 한국 요리를 좋아한다. 他喜欢韩国菜. 오. 디. 그는 황보미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 편하신 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를 말씀하신 거. 네네. 그러면 그러면 他不喜欢黄宝梅. 이거 좀 어렵네요. 네 뭐죠? 이 의미는 뭐죠? 복수라면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하는 그럼요. 이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그는 8월을 좋아한다. 他喜欢8月. 맞아요. 타시반 빠유에.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타더 생일. 그것도 좋아하지만 근데 또 여름이니까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까 서브 계절 발라드 음식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도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도 네. 他也不喜欢咖啡. 너무 잘하세요. 오. 타이에 부시환 카페. 이거 정답이죠? Yes. 그는 이건 저 알 것 같아요. 그는 출근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네. 他不喜欢上班. 맞아요. 저 너무 좋아해요. 저 맨날 그래요? 나오고 싶어요 여기. 예. 你喜欢加班吗?加班. 아. 你喜欢加班吗? 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정말요? 네, 야근 너무 좋아해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거짓말쟁이. 해요. 그리고 약간 답정너라고 하죠. 오늘은 답이 네. 정해질 만큼 너무 황범애가 리굴리하게 쇼더 트어베어빠. 谢谢. 네. 오늘의 우승은 우리 황보이 아나운서님. 여기 오늘도 흑백으로 나오겠다. 항상 여기 흑백이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네. 아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너무 잘하셨는데. 맞아요. 네. 아쉬워요. 긴장됐나 봐요. 우리 한경 씨 나오시니까 옆에서.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 멘트를 치게 됐네요.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페이쌤 감사합니다. 네, 我们星期五见. 지피지기면 백천백승 중국어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올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 술자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술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고 또 더 네.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만큼 술자리의 예절이나 문화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뭐 페이쌤이나 한경 씨는 평소에 좀 술자리를 즐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볍게 마시는 걸 좋아해요. 딱 기분 좋을 정도로만? 네, 딱 그 정도로 좋아해요. 네. 아. 페이쌤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부타이 아니고 페이창. 네.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네, 페이창 아주. 시환. 네. 소리가 아주 벌써 네. 포스가 꾸닌 느낌이. 뿐이라뇨. 자, 그러면은 중국인들의 술자리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뭐 한국의 흔한 술자리 분위기랑 좀 다른가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중국 분들은 진득하니 마시세요. 진득하니.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은 1차, 2차, 뭐 5차 노래방까지 갔다가 네. 끝내는데 중국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 같은 데 있으면 5시간씩 천천히 네. 얘기를 하면서 하고 중국 노래방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 노래방에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뷔페를 먹고 또 따로 요리도 시킬 수 있어서 노래하다가 밥 먹다가 또 술 먹다가 그래서 한 6시간을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네. 굉장히 진득한 술을 마시는데 그런 문화가 다르고 또 특히 맥주를 마실 때 한국 사람들은 시원한 맥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그러면 설마 뜨거운 맥주를? 뜨거운 맥주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 네. 그래서 냉장고 한국 사람들은 차게 먹으려고 한 네. 병씩 시키는데 네. 중국 사람들은 한 짝씩 시켜서 옆에 놔둬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좀 약간 식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마시면서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다르다. 먹어요. 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오만 자반. 음흠. 지오는 만, 우리 만 채워주세요. 네. 우리 기름 넣을 때 만 채워주세요 하잖아요. 가득 채워주세요. 술은 가득, 그리고 차는 반만 이렇게 따르는 게 예의라고 해요. 네, 그 맥주도 좀 거품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가득 따라주면 중국인들이 또 기뻐한다고 하네요. 한국에도 그거 있어요. 애정만큼 따를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표면장력 이럴 때까지 맞아요. 따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줄리안 씨는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술 문화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바로 복단주 문화를 복단주. 아니 그렇군요. 저희 나라에서는 맥주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이게 콜라랑 섞이는 문화 있어요. 어. 네, 그거 있었는데 맥콜. 네, 약간 비슷한
한국도 있군요. 네, 근데 유명하죠. 술이랑 같이 섞이는 것 자체가 위스키에다가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주에다가 막 땅 하고 막 또 이구나 또 막 다른 방법도 있고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달아야 된다 저렇게 달아야 된다 먼저 소주냐 먼저 맥주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많이 동네마다 놀랐어요. 다르죠. 네. 맞아요. 사실 중국에는 폭탄주란 게 딱히 많이 없어요. 네. 그냥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 차랑 술이랑 맥주랑 사이다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폭탄주를 마시긴 하는데 네네. 그 저희 한국처럼 폭탄주를 만들거나 하진 않고 왜냐면 고량주 기본적으로 50도, 맞아요. 63도인데 네. 이거 이야. 섞으면은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주도의 기본을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서 고기를 이렇게 돌리고 마시는 게 예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좀 중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맞고요. 하나는 조금 다른 게 두 손으로 받아요. 네. 근데 고개를 돌리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네, 마찬가지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마시는 거를 훨씬 더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로 유럽에서 그러는데 건배할 때 눈을 보고 무조건 이거 건배해야 너무 되거든요. 무서운데요? 그래서 저랑 누나랑 같이 술 마시면 저는 가끔씩 까먹으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누나 저 똑바로 쳐면서 야 빨리 안 봐? 이러고 진짜로 우리 혹시나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있으면 짠. 어우, 그게 부담스러운데요. 짠. 레이저 그래서 쏘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짠. 진짜 저희 레이저가. 누나 하면 레이저 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잘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좀 이제 좀 연애를 잘 못한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럼 불운이. 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잔 돌리기는 절대 하시면 안 그쵸. 됩니다. 네, 잔 돌리기. 그러니까 내가 마셨던 컵으로 또 다른 상대방에게 이렇게 네네네. 그걸 강요하는 거. 이제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매너가 없는 거라고 해요. 네. 진짜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 두 손으로 해야 되지만 그쵸. 이제 유럽에서는 와인 받을 때 또 이게 딱 이렇게 컵 있으면 그럼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잡고 다른 사람 다르게 하는 거 맞아요. 이게 네. 예의거든요. TV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진짜 많이 좀 남한 상황도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네. 이런 거 모르고 그렇죠. 술자리에 갔으면은 엄청 실수했겠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많은 얘기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좀 남기고 가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반쪽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 다시 중국 술문화에서 2탄 들어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대륙을 뜨겁게 달군 한 주간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차이나 핫이슈 시간입니다. 자, 먼저 3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3위는 며느리감 구합니다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일요일 아침 베이징의 중상공원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335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봤어요. 네, 공원으로 들어서자마자 신상 정보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벽면에 붙이거나 오고 가는 길목에 펼쳐 놓습니다. 와, 이산 가족을 찾는 중이냐고요? 아니면 구인구직을 하는 중이냐고요? 그러게요. 모르시는 말씀, 홍기찬 자녀들의 맞선 상대를 찾아 나선 부모들의 모임, 상친 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와, 이 부모들은요, 키, 나이, 외모, 학력, 직업, 월 수입 등 자녀의 프로필이 적힌 문구나 팻말을 공원 바닥에 전시하거나 목에 걸고 배우작감을 직접 찾아다닙니다. 공개 오디션 같네요. 그렇죠?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다롄 등 큰 도시의 유명한 공원에서 이뤄지는 이 대회는 2,00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데요. 대회요? 이 결혼 중개업체보다 믿을만하고 적합한 결혼 상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1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낳느냐 고생, 키우느냐 고생, 이젠 결혼시키느냐 고생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정작 이제 자녀들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녀들은 이제 자기 이제 돈을 벌거나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들이 공유를 하는 이제 이런 행사인데요. 팻말 자녀들의 프로필 적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적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성별, 남자, 여자, 몇 세, 나이 적고요. 키 적어야 되고요.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공산 당원인지 아닌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을 원하는지를 자세하게 기재한다고 합니다. 되게 힘들겠네요. 자,
아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갇혀가지고 네. 아빠 또 거기 또 간다고 이번에 이러면서. 또 못했어? 네. 그런데 아까 영상을 좀 보니까 네. 한국의 결혼정보업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쵸. 업체에서도 이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건가요?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몇 업체 말고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약간 채팅하듯이 해서 의심이 많은 중국인들로서는 잘 선호하진 않는데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부잣집, 푸얼다이라고 하는 그냥 부잣집들끼리 이렇게 정보 공유해서 만나는 정도라서 아마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벨기에에서 저희가 솔직히 이 결혼하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점점점. 맞아. 근데 요새 좀 아무래도 인터넷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프로필 올려가지고 누구 만나고 하는 게 점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짝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긴 했어요. 긍정적인 네. 만남을 많이 그렇죠, 가지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거기서 2,000명 가까이 네, 아까 그랬어요.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렇죠. 거대한 모임이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제가 많이 이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홍기가 꽉 찬 이제 그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샹친 각이라는 누각에 모여가지고 그 차를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데에 시작됐대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규모가 이만큼 커진 거죠. 자, 네. 거기 가보니까 뭐 네. 내 아들도 결혼했더라고. 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차 마시면서 도란도란 나누던 게 이렇게 지금 큰 규모가 됐다고 하네요. 이 중국의 결혼, 혼수 문화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런 좀 문화 혹은 현상이 네.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바로 중국 상하이 동방위성 TV에서 방영 중인 中国式相亲, 그러니까 중국식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한 4~5팀 정도 부모님이 나오세요. 혹은 친척들이 나오고 그 아들 편이 있고 딸 편이 있는데 아들 편인 경우는 아들들이 대기실에 따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 여자 뭐 이런 생각은 나도 동의해, 나는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물어요. 너는 뭐 키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니? 뭐 뚱뚱한 애들은 좋아하니? 그리고 이 여자는 또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봉은 얼마고 혹은 우리 집은 시골에 있고 가난한 것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그런 뭔가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너희가 나를 싫어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상대방 부모님한테 바로 묻고 그럼 그분은 나는 대담한데요? 그쵸. 그럼 엄마는 아니 나는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우리 집에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말할 수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도 있는 말을 전혀 네.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해서 약간은 보면서 통쾌한 부분도 조금 있어요. 약간 답답할 것 같은 게 내가 아들인데 우리 엄마 나가가지고 갑자기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자가 왔는데 네. 갑자기 엄마가 야, 패스 이렇게 하면 아니 그래서 전화 찬스가 있어요. 엄마한테. 찬스가 있어요. 엄마 아니 아니야. 괜찮다고. 갑자기 막 딱 앞에 가는데 어머니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 맞아요. 재밌겠네요. 네,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는 게 재밌을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슬슬 결혼하게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점점 보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배우자를 찾는 과정은 점점 까다로워지지만 이 사랑이라는 본질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를 차지한 소식도 볼까요? 네, 2위는 할리우드의 큰손, 살리우드입니다. 네, 최근 할리우드가 가장 많이 눈치를 보는 상대는 어디일까요? 중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자본력과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 관객 파워를 무기로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된 탓인데요. 중국의 국영, 민간 기업이 지난 10년간 할리우드에 쏟아부은 돈은 수십억 달러. 게다가 미국은 영화 티켓 판매에서 정체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세계 최대 영화관 보유 국가로 등극. 이 중국의 영화 산업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본력 뒤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중국 자본이 투입된 미국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 대본과 캐스팅, 중국 검열 당국, 소비자 선호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를 통해 중국의 영웅주의를 퍼뜨리려는 야심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자본력은 너무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 영화 시장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 앞으로도 중국 눈치 보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전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왔던 중국은 이제 좀 약간 신비로운 나라 뭐 좀 이런 거 있었다면 지금이 좀 주인공처럼 나올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그 마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중국이 굉장히 거기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정말 중국이 이제 영화에서 많이 투입되는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게 영화 내용상에서의 비중이 아니라 이제 자본력이 드러난다거나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들도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어요. 네, 얼마 전 기업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완다그룹이나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서도 영화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알리바바는 기존에 차이나 비전 미디어를 인수해서 알리바바 픽처스로 바꾸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완다그룹도 미국의 최대 극장 기업이죠. 네, 최대 극장 기업을 인수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영향력이 커지면서 할리우드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해요. 실제로 영화 픽셀은 이 만리장성이 붕괴되는 그 장면을 타지마할의 붕괴로 좀 수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 그래비티는 이 중국이 인공위성을 폭파시켰다는 설정을 러시아로 바꾸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중국의 눈치 보기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피해자로 리처드 기어를 뽑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아, 맞아요. 그 리처드 기어 좀 이게 중국을 약간 반감이 있다고 많이 말했잖아요. 네네. 베이징 올림픽도 그때 보이콧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 리처드 기어의 미운 털이 아주 깊게 박혀 있다고 하는데요. 티베트 망명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리처드 기어가 아주 오래된 친구 관계라고 해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티베트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리처드 기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수시로 중국을 좀 비판하는 발언들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를 약간 좀 비판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그쵸. 출연될 뻔했다가 떨어지는 네, 경우 되게 많았을 그런 것 것도 같은데요. 많았을 것 그렇죠. 같네요. 최근에는 영화를 함께 만들기로 했던 중국인 감독이 촬영 2주 전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해왔는데 너무했다. 그 이유는 영화에 리처드 기어를 출연시킬 경우 감독과 그의 가족은 평생 중국을 떠날 수 없고 앞으로 영화 일을 절대 할 수 없게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좀 무섭죠? 네. 네. 중국의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또 할리우드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 다양하고 폭넓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 네.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건 좀 조금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1위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1위는요. 또 하나의 대도시, 숭안신구 탄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른 숭안신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숭안신구와 관련된 부동산, 증시, 기업 관련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리도 이제 베이징, 상하이처럼 대도시 호적을 얻게 됐다며 환호하고 있다는데요. 숭안신구 기사가 나간 뒤 위챗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하루 종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호적을 통해 출생, 거주지를 증명하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된다고 해요. 이 도시와 농촌 호적은 엄연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구입이나 교육, 의료 등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농촌 호적자들은 도시 호적을 얻기 위해서 대도시 지역의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도 하죠. 도시 호적만 있으면 결혼 시장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주민들이 이번 숭안신구의 개발에 열광하는 이유 충분하겠죠. 네. 그럼 상하이, 베이징 같은 이제 큰 대도시도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허베이성에 마오딩시 3개의 현을 묶어서 숭안신구를 개발하고 상하이 푸동신구에 이어서 전국 단위의 국가급 대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원래 숭안신구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이유로 좀 선정이 됐을까요? 네, 2019년 개항 예정인 베이징 다신공항도 이 숭안신구
신구 인근 지역에 있고요. 이 슝안 신구가 홍콩의 2배가 되는 크기로 중장기적으로 계획 중이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3번째로 계획되는 경제 특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맞아요. 수도권 어디에 좀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들 쫙 생기고 사람들 맞아요. 쫙 몰리고 맞아요. 이런 현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딘가 쫙 간다고 해서 신분이 쫙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신분을 좀 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상황,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슝안 신구의 개발이 엄청난 국가적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갑자기 지나치게 막 과열이 되는 부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신도시 딱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집값도 확 올라갔다가 맞아요. 또 한꺼번에 팍 터져가지고 버블이 형상 같은 거 일어날 때가 많은데요. 맞아요. 저희 벨기에에서는 사실 그런 거 잘 없었어요. 나라에서 좀 지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값 많이 못 따라가게끔 하는데 최근에 바르셀로나도 이제 한 10년 전에 보증금만 한 한국 돈으로 비슷하게 막 1,000만 원 그리고 뭐 일반 월세는 뭐 일반적인 집 하나 하려면 막 200부터 거의 시작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다가 갑자기 확 떠지면서 다시 바닥치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이런 것 좀 있을까 봐 좀 걱정되네요. 네, 있죠. 중국의 그 슝안 지구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네, 투기꾼들이 막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무려 2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원래 호텔 가격이 하룻밤에 한 100위안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700위안 정도 와. 가격이 껑충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직접 나섰는데요. 이 지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체를 강제 휴업을 시키고 네, 부동산들의 거래를 다 불법 행위로 이제 간주해서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발이라고 하니까요. 이 하루빨리 안정된 분위기에서 좀 차분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지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이나 핫 이슈에서 듣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 저희 더 핫한 이슈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하세요.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성공 어떨지 지금 알아보고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네. 줄리안 씨는 네. 좀 해외여행 가면 꼭 사오는 물건 있나요? 저는 가끔씩 술 좀 살 때 있고 아니면 전 먹는 거 봐. 벨기에 가면 특히 초콜릿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사오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벨기에가 해외여행이군요. 저한테 해외여행이죠. 네. 자주 가고 싶어요. 네, 보미 씨는요? 저는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커피, 하나는 과자인데요. 제가 과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른 나라 과자들은 좀 어떤 맛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과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기업이 주인공이 이제 과자와 관련이 있나 봐요. 우리 페이스! 와, 메이오 눈치 아니고 페이창 눈치네요. 원데이 아닐까요? 네, 오늘은 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자 기업 하면 여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 한경 씨 어딜까요? 바로 왕왕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왕왕. 귀엽죠. 네. 我是乖巧又有礼貌的好孩子，一早见爸没有说我爱你，汪汪，礼貌要周到。今天 도깨비인지 애기인지 아직도 친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요. 아. 그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네. 그 과자들이 아마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죠? 네. 이렇게 알아서 소개를 다 해주시다니 맞습니다. 오늘은 왕왕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분의 설명으로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 함께 보시죠. 이름 왕왕 그룹. 왕왕 그룹의 전신은 1962년 설립된 대만의 이란 식품공업. 지금의 왕왕 그룹을 만드는 데는 차이엔밍 회장이 있었는데요. 뭔가 우여곡절을 겪은 성공 스토리가 나와야 제맛이겠지만 모든 회장님들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차이엔밍은 집안의 골칫거리였는데요. 그런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책을 읽느니 사람들하고 놀겠다. 명언이네요. 네, 정말. 19살 때는 아버지가 세운 통조림 수출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격리 업무를 맡겼지만 그는 장부를 읽을 줄도 몰랐고 인력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네. 그런 명언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양심이란 건 있었는지 그가 확신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럴까요? 통조림으로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품 대부분이 외상으로 팔려 1년 만에 1억 위안의 빚을 지게 됐고 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었던 거죠.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머리를 쥐어짜던 그때 그의 눈에 쌀과자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쌀과자가 잘 팔리던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쌀과자가 생소했고 만들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엔밍은 쌀과자에 확신을 가졌고 당시 대만에 진출해 있던 일본 유명 쌀과자 업체 회장을 찾아가 다짜고짜 매달렸습니다. 제발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간 그의 노력에 감동을 했는지 결국 기술 전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3년 왕왕 샌베를 출시하게 되죠. 그의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저렴한 가격과 세련된 포장을 무기로 왕왕 샌베는 출시 후 꾸준한 인기를 얻었고 7년 뒤엔 대만 시장 점유율 90%까지 지속이 되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차이엔밍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중국 본토에 진출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쌀과자를 만들기 좋은 지역은 어디? 쌀이 나는 곳? 그쵸. 쌀값이 싸고 또 품질이 좋은 곳. 이천 아니고요. 이 주요 쌀 산지인 후난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출시된 쌀과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자가 되었고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왕왕그룹의 왕왕 선물 세트는 춘절, 중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로 자리 잡았을 뿐더러 현재 종합 제과식품 1등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당히 중국인들의 국민과자라 불려도 손색 없는 왕왕그룹의 제품들. 국민 간식을 넘어 세계인의 간식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왕왕그룹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쭉! 쌀과자로 유명했던 기업이었군요. 네. 그거 몰랐어요. 사실 원래 유럽에서 쌀과자가 좀 사람들한테 생소한데 제가 부모님이 이제 그 원래 약간 유기농 가게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강 제품이라거나 좀 약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이색적인 제품 같은 거 많이 드러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먹었었거든요. 저 이 고소함, 그리고 너무 과자 하면 좀 너무 달거나 짜거나 이러는데 쌀과자 담백하잖아요. 그 맛에 전 푹 빠져가지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한국에도 판매하는 쌀과자가 사실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텔레비전 보면서 하나씩 까기 시작하면 모에 훌린 듯이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맛도 맛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왕왕 그룹. 그 뭐 이제 영어로 하면 킹 그룹 이런 거예요. 왕왕. 막 the king of the king 뭐 이런 네, 거예요. 왕왕, 그 왕왕은 아니고요. 네. 왕이 우리 왕성하다, 혈기가 왕성하다 할 때, 네, 굉장히 세차다, 힘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뜻이죠. 네, 그리고 초창기에 광고도 히트였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너도 왕성하고 나도 왕성하고 우리 모두 왕성하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강아지 짖는 소리를 왕왕 이렇게 맞아요. 한다고 의성어를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차오옌밍 회장은 자신의 애완견 해피가 짖는 소리를 듣고 아 너무 귀엽고 용맹스러워서 같이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왕왕으로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중국에서만큼 네. 이름 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이제 왕왕 그룹 제품들이 정말로 이제 국민 간식이라고 하나요?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먹나요? 정말 많이 먹고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 있었을 때 네네. 늘 손에 달고 다니던 게 그 왕자의 우유랑 그 이렇게 쌀과자? 길다란 게 약간 짭짤한 맛 나는 쌀과자고 동그란 게 단맛 나는 쌀과자고 또 이렇게 작은 쌀과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렸을 때 분유 맛 같은 되게 강한 우유 맛이 있어서 한 번 넣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지 않아서 계속. 그리고 광저우에서 유학할 때는 왠지 쌀과자니까 살이 덜 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계속 먹어서 네.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왕왕그룹이라는 이름은 몰랐는데 포장지를 보니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도깨비 같이 생긴 그림이 안에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게 중국 그룹일 거라 중국 기업일 거란 생각을 못하고 일본 맞아요. 가족이었구나.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도깨비인지 그냥 아이인지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 네, 이 아이의 혀를 잘 보면요. 혀 안에 이렇게 하트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사랑이 넘치는 네, 하트 그림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있고요. 캐릭터가 약간 중국의 어린 아이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굉장히 친감 있는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깨비는 아닌 거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원작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아, 정확히 말 안 했군요. 네. 네. 네,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 브랜드 선정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른 왕왕그룹. 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겪은 우여곡절에 대해서 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할게요. 어려움은 이겨야 제맛. 제발. 네, 대만에서 장사가 잘 돼서 중국으로 이제 갖고 왔더니 네. 중국에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공장 직원들은 다시 대만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차이엔밍 회장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반대를 했죠. 아, 근데 그럴 때요. 우리가 그 기립박수 갑자기 저절로 나오게 하는 그 반전의 소리 딱 맞아요. 나올 이 타이밍인데 지금 네. 어떻게 이 극복했나요? 다른 어떤 홍보보다 돈 들지 않는 홍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입소 문제. 입소. 맞아, 맞아. 네, 상하이, 난징, 광저우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과자를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성공한 아이디어가 된 거죠. 맛을 본 친구들이 이 과자 어디서 살 수 있냐 이렇게 맛있는 걸. 네, 그러면서 문의가 엄청났다고 해요. 네, 한 번 먹어보면 또 계속 사게 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한 번만 먹을 수 충분히 없는 있어요. 맛. 맞아요. 네. 你吃月饼，我吃雪饼。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우유 시장을 공략하라 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쌀과자 만든 회사가 갑자기 이번에 우유를 만들었다고요? 바로 요 아이인데요. 다들 있으시죠? 오! 와! 나타났어요, 갑자기. 드디어, 네. 일단 한번 맛부터 다 같이 볼까요? 볼까요? 아, 네. 네. 색깔이 일단 다 이 맛이야. 다 이 맛이야. 뭔가 달달하다. 아, 이 맛입니까? 네. 약간 밀크티 맛이 나네요. 그래요? 약간 그 캐러멜 사탕 맛을 약간 우유에 넣어서 섞은 맛이고요. 색깔은 날차랑 비슷한데 굉장히 달죠. 분유 느낌이 나요, 분유. 달달하네요. 맞아요. 아니, 분유 맛이 나네요. 네. 드디어 스튜디오에 먹을 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처음이네요. 네. 이 감동 어떻게? 네. 이게 얼마나 사랑받는 네, 우유예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이 우유는요. 일단 이름부터 보시면 이름이 왕자이라고 하는데요. 네. 왕은 아까 왕성하다. 그리고 자이는 어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성한 어린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름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라임이에요. 네, 우리 랩 가사 쓸 때처럼 왕자이 그리고 니우나이가 우유거든요. 네. 자이, 나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워 아이라고 써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 자이, 나이라는 어감을 오. 예 마치 시인처럼 이렇게 라임으로 광고 효과까지 노린 거죠. 네. 아, 잘했네요. 그렇죠. 확실히 근데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 아닌가요? 다들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 느끼는 맛인데 이게 계속 먹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쵸. 이제 그만 먹고 진행을 해야 그런가요? 되는데 네. 계속 마시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이제 보면은 좀 밀크티 비슷하면서도 그것보다 약간 더 끝맛은 다르고 맞아요. 이 밀크티는 약간 이제 차향 뒤에서 나잖아요. 떡떠름한 예, 거, 떡떠름한 맛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아예 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분유라 그랬는데 네. 그 말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나이가 나올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전에 자판기에서 먹던 우유가 있었던 그래요? 때가 진짜요? 있어.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네, 자판기에서 뽑아 먹던 그 느낌이 좀 기에서 뽑아 먹던 그 느낌이 좀 난다고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우리 그 분들 약간 향수를 또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저희 과자도 있는데 네. 이 과자가 어떤 과자예요? 그러면 굉장히 귀여워. 먹어보고 싶어요. 되게 네, 이 과자도 있는데요. 네. 작은 빵 같아요, 그냥. 맞아, 딱 그 느낌이에요. 아주 작은 빵 같은 느낌. 약간 되게 되게 단. 작은 호빵. 우유 과자. 아주 작은 우유의 분자와 입자가 굉장히 농축이 돼 있어서 설탕이 살짝 들어간 그런 맛? 되게 맛있어요. 끝이 없네. 약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먹고 그러게요. 그냥 저희 그냥 먹는 방송으로. 네. 먹방. 자, 여러분 저희 오늘 이제 첫 번째 차이나 먹방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중국에서 아주 좋은 과자 가져왔는데요. 네. 이걸로 보기에는 공기놀이 해도 되게 될 것 같아요. 공기놀이. 아 이렇게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밍밍하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단맛이 나서 손이 계속 가는. 아기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맞아요. 진짜로. 계속 먹게 돼요. 근데 이게 딱딱하니까 이거 마시고 싶고. 그죠? 계속 이게 딱딱하니까 한입거리를 맛있고. 쏙쏙 들어가니까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 먹다가
한 봉지 계속 먹게 돼가지고 여성분들이 좋아할까. 봉지 이렇게 네, 있어요. 이걸 먹다가 또 목 맥히니까 또 이거 먹게 되고. 그죠? 네, 먹다가 마시게 되고 그렇죠. 마시니까 먹게 되고 그래서 먹다가 또 먹게 되고 그러다 방송 안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샤이라코 네. 양념을 하게 네, 되고 좀 당황스럽고. 진행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야, 진짜 우리 오랜만에 갑자기 찌아빵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음식이 찌아빵. 나와가지고 네. 너무 설레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제가 아까 그 말했잖아요. 우리 여기 살과자 원래 만들었던 네, 맞아요, 회사고 하는데 갑자기 우유를 만들게 된 우유요, 이유 네. 같은 거 특별한 이유 같은 거 있을 것 네, 같아요. 쌀과자로 인기를 얻긴 했었고요. 점유율이 또 80%까지 올라갔긴 했지만 따라하는 회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게다가 유제품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 멍리오 그리고 이리가 각각 제품 안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라서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갑자기 이제 우유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바로 청출 어람이라고 하나요? 현재 왕왕그룹의 매출은 이 우유가 도맡고 있다고 네. 해요. 네, 이 기업 매출의 50% 이상을 이 왕자의 우유가 든든하게 네.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그 우유랑 이 과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왕왕그룹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 같은 거 혹시 그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샤오샤오수라고 해서요. 이게 제품 이름이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별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별 모양으로 생긴 네, 그 과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사한 맛이 나요. 샤오샤오수라고 해서 그게 맥주 도둑이라고 불리는 짭조름한 쌀과자입니다. 네. 그게 약간 그 표면에 그 가루가 딱 넣으면 그 입에서 사르르 녹아서 그 쌀과자가 바삭바삭하게 씹혀가지고 네, 그게 맞아요. 녹고 씹고가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도 놓을 수 없는 과자가 돼버렸어요. 한 네. 명이 그 음식 얘기할 때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네, 맞아요. 너처럼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차이나코드 먹방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왕왕그룹의 사업 분야는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자, 유제품뿐만 아니라 음료, 케이크까지 있고요. 네. 네, 이제 식품업뿐만 아니라 병원, 레스토랑, 우와. 호텔, 병원이요? 그리고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으로 널리 활약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주류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와 정말 안 어울리죠. 맛있겠네요. 네, 왕왕그룹의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름이 매력적인 왕왕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상 돌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짜이젠! 바이바이! 안녕.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